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좀 속도 괜찮아요? 다 이해돼? 괜찮으세요? 버거우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인강분들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인강 수강하시는 분 중에서 기본 강의라든가 회계정 안 듣고 오셨으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질문을 주시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또 이론 설명하면 앞에 계신 분들 지겹습니다. 그렇죠? 지겹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 이론 끝났고 기출 풀고 판례 한 다음에 또 우리 회계정 할 거거든. 회계정에서 또 이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진도별 기출에서 이론 또 하고 회계정에서 또 하고 계산식을 또 하고 이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문제 빨리 차라리 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랑 같이 풀고 끝나고 3번 더 각자 푸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기출문제 아끼지 마세요. 기출문제 아끼면 똥됩니다. 그 뭐하러 아끼는지 모르겠는데 아끼지 마시고 바로바로 푸세요. 자, 16번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글 문자 상표의 호칭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두음 법칙이나 자음 접변 현상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 배워야 하나? 그렇죠. 두음 법칙이나 자음 접변 현상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비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 지리적 명칭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 업종 표시? 뭐 부대찌개? 이런 느낌이죠? 아니면 뭐 서울? 김밥?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 식당업에 대해서.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도 업종이 다르면 비유사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의정부 김밥 해볼까? 동일한 지리적 명칭 유사 판단 해보라는 거야. 의정부 부대찌개랑 의정부 김밥. 보통은 이게 식별력이 없거든. 공통점 식별력 없죠. 비유사로 보는 게 일반적인 거. 심사 기준의 내용인데요. 심사 기준 내용인데 좋은 건 아니야. 이 심사 기준의 전제는 이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어야지 이제 법리적으로 맞아요. 심사 기준은 지금 이 기출 지문도 그렇고 현지명이라고 한 적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문제는 아니야. 참고로 이렇게 상표법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 상당히 옛날 기출 같은데 옛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심사 기준이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심사 기준 다 봐야겠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거 기본서에 있는 것도 심사 기준 넘쳐나거든. 그 정도도. 물론 그 밖에서 안 나온다고 뭐 손목 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볼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심사 기준을. 여러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상표법 다 배웠지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냥 이런 지출 나와도 러프하게 넘어가세요. 이런 심사 기준이 있구나.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출제하시는 분, 채점하시는 분 1차 시험도 많이 출제하신 분과 이제 좀 수년간 또 이렇게 그랬었어요. 밥도 먹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심사기준 내지 말라고 못 받고 왔대. 심사기준 법 아니라고. 상표 한정입니다. 제가 디자인 강의할 땐 또 달라져요. 디자인은 심사기준 막 나와. 낼 게 없거든. 심사기준 말고. 상표는 법이 심사기준 법이 아니거든. 자기들 회사 규칙이거든. 그래서 이거 좋지 않은 문제. 그냥 보고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지리적 명칭 보통은 식별력 없으니까 공통점 식별력 없다. 비유사 이렇게 보시고요. 3번 유사 판단에 있어서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기시 기준을 판단하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침해시 기준 이거 많이 강조드렸죠. 자, 권범심 언제 기준? 심결시 기준. 권범심에 심취소 갔어. 그래도 언제 기준? 심결시 기준 본안 판단이죠. 심취소의 적법성은 사실심, 변론, 종기시 기준, 본안 판단, 심결시 기준. 맞지? 자, 그리고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
청구 취지 자체가 장래로 침해하지 마라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 예외로 나눈다 그랬어. 원칙은 언제예요?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돈 줘라는 거기 때문에 침해시 기준. 다만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가 있고 얘도 출제되고 얘도 출제가 돼요. 예외적인 판례는 딱 하나. 90조 1항 2호에서 말하는 보통 명칭 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둘 다 나온다 그랬어.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얘가 나와도 맞아, 얘가 나와도 맞아. 다행히 후자는 이렇게 나오니까 완벽합니다. 문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침해시 맞죠? 원칙에 따라. 4번 판례에 의하면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MP3 플레이어는 유사하고 일반 의료기계기구와 치과 의료기계기구도 유사하다. 이게 틀렸는데요. 해설 보세요. 해설. 4번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와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생, 판, 수, 범위 일치하니까 양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한 상품이 사용될 경우 혼동될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유사로 봤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료기계 기구 등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 등 기계 의료관계 종사원이고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의 전문 의사가 확연히 구별되고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의료기계 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 기구 투자 용도가 다른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비유사라고 봤습니다. 이거 역시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거 나온다라도. 이제 이 판례는 똑같이 절대 출제될 수 없고요. 이런 판례들이 간간히 출제가 될 거고 심지어 최근에도 이런 스타일의 출제가 있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판례의 케이스를 다 외우는 건 불필요하고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건 오래된 판례고 이 당시 수험생들은 이 정도 결론은 알았을 거야. 최신 판례거나 그랬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최근에 물론 이런 스타일이 있긴 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완전 맨땅에 헤딩은 아니란 말이야. 아셨죠? 그냥 알려드린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정말 모르는 거 나왔어. 잘 찍어야지. 우리 뭐 100점, 우리 항상 말씀드린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한 95점, 90점 맞게 공부하고 100점 맞게 노력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100점 맞게끔 공부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해야 돼. 심사 기준 다 보고, 특허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모든 사례 다 보고 수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도 대비가 안 돼, 사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도. 5번 34조 1항 7호와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 식별로 없는지 여부는 언제 기준? 결정시 기준이죠. 34조 1항 7호는 출원시 기준으로 하는 게 11, 13, 14, 20, 21호 제외하고 다 결정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상표의 동일유사 옳지 않은 것은 1번 108조 1항 1호에서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내에 그러면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가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돼야 되겠죠?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암기로 하면 끝도 없어. 이해를 하세요. 2번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면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상 동일성. 이거 어디서 나온 판례예요? 119조 1항 3호죠. 불사용 초의 심판. 2번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상, 지, 거, 객 가지고 식별력 판단하죠. 세 번째 줄에 사회통념상 식별력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부터 특정 독점 부적당하면 식별력 없어? 요부가 아니죠. 4번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 인식하고 있다는 구체적 개별적 사정이 있다면 근데 이런 사정들은 당연히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돼야 되겠죠. 이를 고려해서 외국어 상표 호칭을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상하잖아 벌써. 국어적으로다가. 5번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래 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거래 사회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추천도 우려가 없다면
무효라 할 수 없다. 뭡니까? 롤렉스 판례죠. 롤렉스 판례.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구체적, 개별적 출처운동 우려가 없으면 비유사다 이 말입니다. 다음 판례, 이것도 맨 땅에 헤딩 판례긴 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스타일이고 최근에도 나오긴 하지만 빈도가 극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판례로 나와요. 최근 판례로. 현재 수험생한테 익숙한 판례. 자, 3.3G랑 3호 소정의 기술적 표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단 2번부터 자동차 수선업 스피드 모르겠지만 빠르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리가 없죠. 컴퓨터 통신업에 대해서 한매 이거 벌써 독점 적응성 없죠. 누군가 독점 곤란해 보이고 서적 관족법 이거 설명드렸죠. 발을 보는 법으로 직감되잖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걸로 직감되죠. 5번 컴퓨터 하드웨어 수리업 PC 다이렉트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PC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뭐 고쳐주겠다 이런 느낌이잖아. 반면에 1번 스커트 트위 저 트위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해설 보시면 예쁜 귀여운이래요. 원스텝이. 난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토익 775로는 이걸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식별력이 있는 거죠. 19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3.3조 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전국적으로 특출식되었을 걸 요한다. 이거 논란의 소지는 있지. 반드시 전국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기본 강의할 때. 다 반드시 전국 X였죠. 반드시 전국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33조 2항 이거 제가 맞아요. 다른 강사 비교하지 말고 제가 맞아. 이게 이제 국법상 현저하게 인식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완화되면서 특출식으로 갔죠. 우리만의 소통 영어 이게 4단계, 이게 3.5단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때 당시의 판례가 반드시 전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심사 기준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일정 지역에서 사식취해도 된다. 라는 심사 기준과 일부 강사들의 어떤 견해가 있지만 저도 역시 여기에 따라요. 저도. 하지만 수험적으로는 일단 이게 맞는 거야. 왜? 이 판례에서 반드시 전국적 범위에서 사식취해야 된다는 근거가 현저하게 인식 때문이 아니라 상표가 등록이 되면 그 등록의 효력이 전역에 미치기 때문이다로 하기 때문에 그 법리가 여전히 바뀔 수는 없어요. 따라 새로운 판례가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게 맞는 건데 다만 세모로 놓고 상대적으로 골라줘. 상대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거 딱 세모로 놓고 가는 거야. 일단은. 원칙은 맞는 지문인데 혹여나 이런 취지로 낸 걸 수도 있으니까 세모로 놓자라는 겁니다. 2번 사식취 여부는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세계적인 신문, 잡지에 광고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정 말도 안 되지. 사식취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죠.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명한 신문, 잡지에 실리는 거 쉬워요. 돈만 주면 다 실려. 그렇다 해서 사식취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3번 기술적 표장이 상표법 33조 2항 소정의 사식취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이거 뭡니까? 등록 전 사식취죠. 원칙적으로 그 상표권자는 타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표권의 효력은 전용권이 동일, 금지권이 동일 유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식취로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알파 판례에서 뭐라 그랬어?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유사 판단시 요보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사용 상품에 한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상품에는 요보가 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상표가 비유사한 결론이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가 비유사해서 금지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상품이 유사해서 금지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놓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심플하게 사식취 했든 안 했든 등록 권리의 효력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4번) 상표법 33조 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 그 상표를 상당 기간 독점 동안 실질적으로 독점 사용하여 수요자가 내에 특출식되어 있어야 한다. 맞죠? 특출식 3.5단계
5번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요건을 갖춘 상표로서 상표 등록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품은 사용한 상품에 한한다. 맞죠? 동일 범위에 한하게 됩니다. 정답이 없네. 잠깐만요. 2번 틀렸다. 그죠? 20번 보겠습니다. 33조 2항 소위 사식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돼서 등록된 상표라도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다시 상실하게 되었다면 무효사유다. 맞죠? 후발적 무효사유 117조 1항 6호죠. 1항 6호 등록 후 식별력 상실. 2번 보통 명칭 관용 상표 현지명은 사식취 안 된다. 보통 명칭 관용 표장은 안 되죠. 조문에 없죠. 하지만 현지명은 되죠. 4호. 이게 출제된 이유는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 현지명이 원래는 사식취 안 됐었어요. 이 항에 없었어. 근데 현지명이 이 항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출제되는 거야. 이걸 반영하면 우리 내년에 33조 1항 7호가 33조 2항에 들어온 게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3번 실제로 사용한 상품과 상표에 대해서 식별력 인정된다. 당연하죠. 유사 안 되죠. 동일만 됩니다. 4번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특출식. 5번 식별력 취득 판단할 땐 사용 상품의 판매량, 방법, 횟수, 광고, 기간, 종합적 고려. 좋은 말이죠. 21번 보겠습니다. 33조랑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33조 1항 1호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관련 업계에서 당해 업자들만 사이에서 지칭하는 것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성질 표시다? 틀렸죠? 관용 표장이죠. 일반적인 명칭인 보통 표장, 관용적으로 사용되면 관용 표장이죠. 2번 기술제 표장인지 여부는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결정해야죠. 그 기술제 표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품의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언제나 12호 전단 틀렸죠. 12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기술적 표장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술적 표장이라 해서 항상 12호 전단인 건 아니죠. 아까 기출문제에도 나왔죠. 사과를 사과 주스에 출원하면 얘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3호에 따라 식별력이 없죠. 하지만 품질 오인의 우려는 없잖아. 만약에 주스 이렇게 출원하면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주스가 사과 주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 기준 판단하고 상품이 속하는 거래 실정이나 거래자의 지식 수준, 전문성 여부 고려할 필요 없다. 틀렸죠. 그 상품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상품의 거래 실정이나 거래자의 지식 수준, 전문성 고려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의약품이야. 그러면 의약품이 일반 의약품이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특수 의약품이면 전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죠. 4번 상표의 구성이 지정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그 외에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결합된 경우 그 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성질 표시인지는 전체로서 판단한단 말이야. 따라서 일부의 식별력이 없어도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으면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5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느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상표가 상품의 성질 표시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에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나무 가지 이렇게 설명드렸어. 원칙적으로는 성질 표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관념,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반드시 성질 표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쓰여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게 나무였죠? 근데 일부 이상한 판례들이 있긴 했어. 객관적으로 성질 표시이고 실제 쓰이고 있다면 뭐 성질 표시다 이런 판례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푸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나무를 원칙으로 보시고요. 가지를 예외적으로 보신 다음에 나무로 안 풀리면 그때 가지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기준만 정확하면 됩니다. 자, 22번.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법 33조 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1번 문제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법을 반영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표법 33조 2항은 3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33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가사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규정은 7호까지 있죠. 6호가 아니라. 33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사실취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데 이건 판례가 아니라 명문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틀렸고요. 2번 33조 2항에 의하면 기술적 표장에 대한 식별력 취득은 출원 전에 사용해서 수요자 간에 특출식 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기술적 표장에 대한 식별력 취득 여부 판단은 출원시 땡 결정시죠. 다 결정시야. 출원시 기준하는 거 몇 개? 11, 13, 14, 22, 11호. 나머지 다 결정시. 3번 기술적 표장이 33조 2항을 적용받아 등록된 상표인 경우 등록 전 사실취죠. 90조 1항 2호에 따라서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맞나요? 사실취하면 유사 판단 시 요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사실취하면 90조 1항 2호 적용이 배제된다는 거. 돼요? 좀 설명드릴까 이거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사실취 안 했어. 사실취 안 했어요. 사실취 안 했으면 유사 판단 시 요부가 될 수 없죠. 식별력이 없단 말이야. 또 90조 1항 2호에 해당 2호를 적용해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죠. 근데 이게 사실취를 한 거야. 사실취를 하면 유사 판단 시 요부가 될 수 있고 90조 1항 2호의 적용이 배제되죠. 이 사실취가 등록 전인 경우는 물론 등록 후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33조 2항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상표, 즉 등록 전 사실취 90조 1항 2호에 따라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효력 미친다. 맞죠? 4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떤 상표가 특정 지역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특출식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비록 그 상표가 전국적 범위에서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취 인정받을 수 있다. 원칙적 틀렸죠. 하지만 세모라 그랬어요. 5번 상표가 출원 전 여러 사람에게 사용된 결과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돼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틀렸죠. 개념상 사과를 사과 주스에 사용해서 내가 써서 이렇게 유명해져야지. 다른 사람 다 써갖고 유명해지면 그럼 나한테 독점권이 있다고 우리 어렵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럿이서 쓴다 하면 오히려 독점 적응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23번 보겠습니다. 갑은 다음과 같은 여러 상표를 출원하려고 한다. 지표단 제외. 이 중 상표법 3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사실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겠다. 1번 외국에서 흔한 성인 존슨을 보사 방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흔한 성 또는 명칭이죠. 33조 1항 5호네. 네, 흔한 성이려면 우리나라에서 흥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죠. 외국에서 흔한 성이라고 하니까. 33조 1항 5호를 적용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흔한 성이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흔한 성이라면 외국인의 성도 괜찮아. 하지만 외국인의 성이 우리나라에서 흔해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문은 외국에서 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하단 말 없죠. 그래서 33조 1항 5호 국내에서 흔한 성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고요. 1번이 틀린 게 외국인의 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아서 틀린 겁니다. 외국인의 성에 대해서도 흔한 성 또는 명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해야 된다는 거야. 2번 상품의 수량을 보사방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3호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주지 전명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의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 이게 뭡니까?
관용 표장이 된 거죠. 식별력 상실하게 된 겁니다. 4번 상품의 가격을 보호사방표만 3호. 5번 현저한 지정 명칭 4호. 보조적인 기호 여전히 4호. 되셨죠? 보조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4호다라는 겁니다. 33조이랑 4호죠. 24번 보겠습니다. 33조 2항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봐도 알겠죠?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33조 2항 엄청 나오잖아. 1호 내지 7호 중에서도 특히 3호가 엄청 나오지 않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24번 33조 2항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식취로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독점적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해서 특출식 있게 되고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누구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현실로서 특정한 자의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야 한다. 틀렸죠? 특출식은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에 맞아야 되죠. 배치되는 표현. 틀렸죠? 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어? 동일하고도 일관된 출처.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일하고도 일관된 출처. 근데 거기서 지문에서 현실로 특정한 자의 상품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2번 현저한 지정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도 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출식 된 경우 상표 등록 받을 수 있다. 맞죠? 33조 2항. 이거 왜 나와? 4호가 원래 2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개정법에서 포함되니까 이 당시에 출제될 이 시험 볼 당시에. 3번 수요자 간의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식별할 수 있게 된 점은 출원인이 입증해야 되죠. 상표가 어느 정도 광고 사실이 있다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로 추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증거에 명확하게 입증돼야 되겠죠.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 출원인이. 등록 후에는 상표권자가.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판단할 때 엄격하게 해야 되고 당연히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원래 특정인 독점 부적당한 표장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거니까 굉장히 예외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될 겁니다. 4번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것은 실사용 상표 그 자체이므로 유사 상표 안 된다. 맞죠? 아주 예외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출원해야 됩니다. 유사 안 됩니다. 5번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원래는 특정인 독점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 25번 보겠습니다. 서적의 제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서적의 제호는 우리가 기본 강의 거의 말미에 룰점으로 좀 몰아서 했었죠. 자,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사용하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겠느냐. 이때 사용은 침해인지 대해서 유상, 보, 정, 제, 진, 소, 남에서 논점이 몇 개? 2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개. 상표의 사용과 효력 제한 사유. 그래서 원칙, 예외. 원칙은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안 한다. 원칙적으로 90조 1항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보통 명칭 내지 관용 표장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리즈물로 사용된다.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경우까지 자유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했던 거고요. 여기서 출원하면 등록 가능하냐? 이게 리눅스 관련된 판례였죠. 관련 논점이 33조 1항 3호 직감일 거냐? 암시일 거냐? 서적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서 직감하지 못한다면 34조 1항 12호 품질 오인의 우려도 없겠다. 이런 걸 봤었죠. 물론 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10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판례 표현만 맞는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용은 지금 서적의 제호로서 사용이 과연 침해인지 이건 말이 돼. 하지만 출원할 때는 상표로 출원하는 거지 서적의 제호로 출원하는 건 없어.
5개념이에요. 이 5개념이 출제자한테 있어. 이 문제야. 이 문제. 이 문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출제자 아마 상표를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표나 디자인을 출제하는 사람이 특허하던 사람이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왕왕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 실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거든. 서적에 제호를 출원하는데 말 같은 소리가 아니야. 지금 이 판례는 이 지문은 뭐냐면 상표로 출원했는데 좀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1차 기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2차 기출 그렇게 쓰겠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여기만 좀 선회해 줍시다. 상표법상 서적의 제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적의 제호가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법상 상표 정의 규정 만족해야 되겠고 또 자기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지. 한자로 생활정보입니다. 생활정보. 생활정보라고 횡서 표기한 문자 상표의 경우 생활정보라는 용어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하는 뜻이 있으므로 지정 상품인 잡지와 관계에서 효능이나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사방표한 표정만으로 된 상표에 판단되므로 자타 상품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결여한 것으로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식별력이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생활정보라는 게. 그냥 결론만 알아두시고요. 또 나오긴 힘들어요. 3번 영어 참고서를 지정 상품으로 하는 영어 실력 기초의 경우 영어 실력 기초 등의 특별한 현저성이라는 건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사식치가 아니라 특별한 현저성은 상표의 식별력이에요. 상표의 식별력이 결여된 기술적 표정에 불과한 경우로서 위 상표는 지정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영어 실력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영어 교과서로 인식되니까 기술적 표정에 해당한다. 맞죠? 4번 서적, 팸플릿, 녹화된 컴팩트 디스크를 지정 상품 리눅스의 경우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직감하지 않는다. 맞죠? 왜? 창작물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거래하는 점을 비춰볼 때 출판사 관심 없다. 그래서 암시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사안. 틀렸네요. 기술적 표정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암시와 직감의 경계이고 또 다른 리눅스 판례가 뭐 있죠? 기술적 표정이다라고 했던 사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록한 테이프. 그건 직감한다 했죠. 5번. 타인의 등록 상표를 정기 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 태양, 의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제호의 사용이 출처 표시 기능하고 있다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이거다. 그렇죠? 26번 보겠습니다.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기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된 표장을 말한다. 맞죠? 관용상표. 2번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 유사 판단할 때 식별력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거 어려운 판례라 그랬어. 근데 그 누구도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 판례. 비츠 판례. 기억나세요? 이거 비문인 듯 비문 아니라 그랬어. 이해하면 비문이 아니야. 아셨죠? 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30분이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 유사 판단할 때에도 식별력 유무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고려 대상이 돼야지. 왜? 어느 하나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되었다면 정말 그렇다면 출처 혼동을 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판단해야 되죠. 식별력 유무를. 비츠 판례. 2번 틀렸고요. 이거 아무도 안 틀려요. 계속 기출되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이해한 사람 많지 않아. 3번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정상표 관용 표장 될 수 있죠. 출제 의도는 외국에서 식별력이 인정됐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식별력 인정할 거냐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는 거죠. 4번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과 동시에 보통 명칭으로 보죠. 어디에 대해서? 그 품종에 대해서 보통 명칭으로 보는 겁니다. 5번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등록 상표가 보통 명칭화 되었는지 여부. 자, 손배청 언제 기준? 다시 권범심 언제 기준? 심결시. 침해금지 청구 언제 기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손해배상 청구 언제 기준? 침해시. 다만 90조 1항 2호 소정의 보통 명칭. 보통 명칭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했고 지금 그 판례예요. 두 개가 다 출제돼 크로스하면서. 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판례를 예외로 두시고요. 보통 명칭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술적 문자로 구성된 상표 중 일부의 도화나 정도가 기술적 또는 설명적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주의를 끌 정도의 상표라 할지라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틀렸죠? 기술적 표장이라 하더라도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도안화됐다면 더 이상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원스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만의 용어 원스텝이 안 될 거잖아. 그렇죠? 2번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죠. 원래 33조이랑 7호가. 근데 도형도 표장이잖아. 맞죠? 간단하고 흔한 도형의 조합이 반복되는 표장이라도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지정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도형이 뭐가 있냐면 간단하고 흔하죠. 이거를 연속진 조합 이렇게 이러면 더 이상 식별력 없다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3번 33조이랑 7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출원 전에 사실취한 경우로 등록받을 수 없다. 틀렸죠? 33조 2항의 명문에 들어왔습니다. 4번 산지 표시라 함은 해당 상품이 해당 지방에서 현실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므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과거에 생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 산지 표시에 해당될 수 없다. 틀렸죠? 산지인지 여부는 실제로 산지일 수도 있고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산지로 인식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무죠. 반드시 산지일 필요는 없어요. 산지로 인식만 되면 되는 거야. 5번 등록 후 기술적 표장으로 된 상표는 뭡니까? 등록 후 식별력 손실이죠. 하지만 존속기한 갱신 등록은 가능하죠. 왜? 실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상표권 존속기한 갱신 등록 후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갱신 등록 무효 심판 틀렸죠. 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무효 심판 뭐 있어? 무효 3개 있죠. 상표 등록, 갱신 등록, 전환 등록 3개 무효 심판이야. 식별력이 없다라는 건 갱신 등록 무효가 아니라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이 되겠죠. 후발적 무효 사유로. 28번 보겠습니다. 사용에 관한 식별력에 관한 옳은 것은 1번 사실취 판단 시기는 원칙적 결정 시 건범심에선 상표 요구에 해당한지 심결시 맞습니까? 등록 가능성 판단할 때는 결정시 맞죠? 출원시 기준 제외하고 다 결정시잖아. 결정시 맞죠? 건범심에서는 건범심 어떻게 해요? 본안 적법 판단하고 그 다음 뭐해? 본안 판단하죠. 심판이 적법한지 언제 기준으로 해? 심결시 기준이죠. 돼? 심결시를 기준으로 권리대 권리인지를 판단하고 그러잖아. 확인해 있는지. 따라서 심판 청구시에 권리대 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결시 권리대 권리면 부적법해지죠. 본안은 유, 상, 보, 정, 제, 진소, 남 중에 상, 보, 제만 판단하죠. 이때 보호범위 판단할 때 유사 판단할 때 언제 기준? 심결시 기준. 심결시 기준. 본안 판단 언제 기준? 심결시 기준이다. 심결시. 1번 그런 내용이고요. 2번 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취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틀렸죠. 3번 사실취한 상표가 실제 사용한 상표가 사용된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이 허용된다. 말도 안 되지. 실제 사용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받는 거죠. 역광실에서 약 파는 소리가 조금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죠. 4번까지 했나? 3번까지 했네요. 4번 결정시 기준으로 본질적 식별력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되고 나서 사실취하면 무효사유 하자 치유되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없다.
보세요. 본질적 식별력 없는 상표 과호 등록, 차고 등록이네. 등록 후 사식취한다? 하자 치유돼? 안 돼? 안 돼. 라는 거죠. 하자 치유. 반면에 117조 1항 6호 후발적 무효사유지. 등록 후 식별력 상실 하지만 과로에 따라서 사식취하면 하자 치유. 식별력 관련해서 원시적 무효사유는 차고 등록되면 등록 후 사식취로 하자 치유 안 되지만 판례. 117조 1항 6호에서 말하는 등록 후 식별력 상실 후발적 무효사유의 경우에는 다시 사식취하면 하자 치유되죠. 원시적 무효사유 하자 치유 안 되고 후발적 무효사유 중에서 식별력은 하자 치유 된다라는 겁니다. 5번 등록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부분은 등록 후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중심적 식별을 인정할 수 없어 요보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썼다 지웠는데 사식취 안 했으면 요보가 될 수 없고 90조 1항 2호 적용되죠. 사식취하면 요보가 될 수 있고 90조 1항 2호 적용 배제되죠. 사식취가 등록 전이든 후든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뉴발란스 판례입니다. 요거가 될 수 없다. 틀렸죠. 29번 보겠습니다. 33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33조 1항 3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이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해서 상표 등록받을 수 있다. 맞죠? 이거 내년에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 되는 거야. 33조 2항. 2번 출원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결정 시 거부심 가면 심결시 해볼까? 식별력 결정 시 거저 결정 당했어. 거부심 청구해요. 그러면 거부심에 심결시 기각심결 당했어. 소재기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 판결 선고시 나오죠. 언제 기준으로 판결 선고해? 심결시 기준으로 판결 선고하지. 심취소의 본안 판단 시점은 심결시죠. 3번 상품의 관용 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상표권자가 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된 상표를 의미한다. 맞습니까? 맞죠? 이거 계속 나오네. 은근슬쩍 관용 상표. 4번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지표단 등록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 개념이 뭐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이 본질적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그 지역에서 생재가 된 건 말하거든. 그 상품에 한해져만 지표단 등록받을 수 있어요. 유사 상품까지 지표단 등록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동일한 상품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설 보세요. 33조 1항 4호 소정의 현지명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라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라고 되어 있지. 동일을 말합니다. 유사가 아니라. 5번 현저한 지정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합에 의해서 세관식을 형성하면 등록 가능하죠. 현지명 플러스 서울 플러스 대학교 하면 서울을 떠나서 대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을 형성해버렸지. 대학교는 언제나 식별력 없다 그랬죠? 대학교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본래 식별력이 있던 X 상표를 상표 등록한 갑이 상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지정 상품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일명 성질소 표시 상표가 되어 등록 상표 X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마지막 문제 사례 문제네요. 본래 식별력 있던 상표 X 본질적 식별력이 있었어요. 이게 등록이 되었어요. 그 결과 나중에 성질 표시가 되었네. X가 본질적 이게 33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등록 후 33조 1항 3호에 해당하게 되었네라는 거네요. 1번 상표 등록에 원시적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면 모의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원시적 흠결이 있는 건 아니지만 후발적 무효사유가 있잖아.
2번 이해관계인은 X 상표의 식별력 상식을 이유로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무효심판 청구하는 거죠. 취소심판이 아니라. 등록 후 하자는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취소심판이야. 등록 후 하자. 등록 후 하자 네 가지가 뭐야? 등록 후 식별력 상실, 등록 후 조약 위반, 등록 후 지리적 표시 보호 중단, 등록 후 권리 능력 상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록 후 식별력 상실, 조약 위반, 권리 능력 상실, 등록 후 지표단, 지리적 표시 보호 중단. 이거 말고 등록 후 하자는 다 취소 사유라고. 무효 사유죠, 이거는. 3번 상표권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아직 무효 심기를 확정 전이라면 경쟁업자 의리, X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지정 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한 경우라도 등록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가배 상표권에 침해가 된다.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반은 맞아. 무효 심결 확정되기 전이라도 아직 유효한 권리예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의리 사용하는 표장이 X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지정 상품의 효능을 보사방표하는데 그럼 뭐야? 90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거잖아. 의리 사용은. 맞죠? 정리하면 등록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유효한 권리이고요. 하지만 을 입장에서는 무효 심판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90조 1항 2호에 따라 자유사용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4번) X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 상표로 되었더라도 답이 다시 상표 관리 만전을 기해서 사실취하면 다시 식별력 챙길 수도 있는 거죠. 식별력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겁니다. 5번 답이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한 갱신 등록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식별력을 심사한다. 틀렸죠? 실제 심사하지 않죠? 네, 여기까지 보기로 하시고요. 31번부터는 우리 목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